네, 올해 K산업을 업종별로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긴 침체기를 지나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이 조선과 철강 업종을 짚어봅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의 브리핑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한 물량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한 건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역대급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선업계는 조 단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후판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적자 폭이 크게 줄거나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수주한 물량들이 올해부터 수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후판 가격 인상에 대비할 충당금도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박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중고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선은 저점 대비 2배 이상, 탱커선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을 뜻하는 신조선가 지수는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 연관 산업인 해운업 경기가 화랑이라 선가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철강업계는 올해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으로 철강 수요는 꾸준한 데 반해 중국의 감산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3사 모두 연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난해는 수급과 원료 가격 모두 철강사에 우호적이었지만 올해는 원료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가격을 끌어올린 철광석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조선과 철강 산업 업황 전망해 봅니다. 조선주 1타 강사로 꼽히는 분이죠. 박무현 트레보트 리서치 대표 그리고 철강주 전문가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 대표님, 이 네. 조선업이 지금 8년 만에 최대 수주 성과를 냈는데 지금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은 연초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주에서 그렇다면 올해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 사실 조선업은 다른 여타 산업도 쉽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가장 분석이 어려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대변을 하고 원자재 시장, 특히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박 수주 동향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실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보였지만 그 주가 상태는 지금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조 선박 수주 실적보다 중고 선박 거래 동향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박이요?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그것을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조 선박 수주가 작년만큼 뭐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12개월간 연간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고 특정 시기에 수주가 분산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시기에 수주량이 집중되고 분산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선 투자를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고선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선가가 많이 올랐고 중고선 거래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철광석 가격이 많이 급등했던 영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 선박의 가격을 높이는 뭐 그런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작년에는 중고 선박 거래가 인기가 높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철광석 가격이 절반가량 내려온 상황이고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철강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조금 더 조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이 후판,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두꺼운 철판을 말하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 업체와 지금 철강 업체가 보통 한 상하반기 2차례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후판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조선업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협상이 좀 진행 중이죠. 올해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철광석 가격이 톤당 한 130불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 작년도 7월, 8월 220불보다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철광석 그 후판에 대한 협상은 조선소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게 그렇습니까? 되고, 예. 근데 지금부터 철광석 가격이 있으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철강사에게 그 공이 넘어간다고 말할 수 있고요. 반등을 멈추고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조선소가 뭐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지금 철강 업계가 조선업이나 이제 사실 네. 자동차 업계하고도 지금 가격 협상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이상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올려가지고 한때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됐었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그 자동차용 강판의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선업체라든가 자동차용 업체가 조금은 좀 그 작년에는 너무 좀 이렇게 좀 열의에 있었고요. 예. 올해는 그거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료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원료 가격이 약간은 오르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료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따라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현 시점에서의 어떤 글로벌 제품 수급은 둔화 국면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그 조선업체나 자동차업계가 상황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지금 그 최근에 몇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뭐 철광석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석탄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석탄이요? 네네. 네. 호주 선적 기준으로 지금 역사적 최고치에 지금 도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호주의 이상 기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호주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노동력 이제 부족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약간 다른 석탄이긴 하지만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1월달에 석탄 수출을 금지를 시키면서 석탄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철강 업체들은 어쨌든 이런 그 석탄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철광석도 많이 내려왔지만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마 협상에는 좀 보다 좀 타이트하게 나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철강 업체도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조금 불리하겠지만은 여전히 할 예. 말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철강 업황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지금 네.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예. 어쨌거나 듣긴 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는 이제 크게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네. 들어서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제 중국에서 철강 수요가 좀 늘어서다라고 하는데 네. 가격을 올해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원가 부담이 올라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게 오히려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철강 업계에. 네. 이런 부분에 어떤 게 정확히 맞습니까? 일단은 철광석 가격은 지금 상고하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원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제품 수요가 좋아서 제품 생산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원료 수요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원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는 그 로직이 맞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호주의 뭐 이상 기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브라질 지진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원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제품 가격이 그걸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통상적으로는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지만은 최근에는 약간 그런 어떤 그 공급 충격 때문에 그 제품 가격이 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철광석 전망은 간단하게 이제 상고하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그 상반기는 좋을 거라고 보는 부분은 철광석은 대표적인 그 중국의 어떤 커머더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물동량 중에서 거의 80%를 결국 이제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일단 3월달에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철광석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한 가정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감산을 하게 되면서 철광석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예. 사람에 따라 그 바라보는 그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은 1, 2월 달 동절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 동계올림픽 끝나게 되면은 중국의 철강 생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수요도 조금 늘어나서 어쨌든 그 상반기에는 철광석이 조금 그 강세를 보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뭐 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다시 한번 그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세로 보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조선주와 철강주 올해 주가 측면에서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또 이제 미국이 긴축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이사님, 이 철강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춘절 정도로 해가지고는 약간 주가는 반등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불확실하다고 보는 부분은 일단 철강은 기본적인 수급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크로 방향성이 커머더티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전개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긴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실질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커머더티 가격, 그러니까 철강을 포함한 커머더티 가격이 좋으려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긴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제품 소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예. 어쨌든 그 춘절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어쨌든 뭐 3월 양해를 기점으로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어떤 중국의 수요 증가라는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철강업체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작용을 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그 공급 차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료 가격이 들쑥날쑥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예. 3월 이후에 어떤 뭐 중국의 뭐 석탄 증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런 좀 불확실성도 좀 제거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춘절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네, 기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박 대표님, 조선주 전망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박 수주가 늘어나야 주가가 좀 오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종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 LNG, LPG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작년도에 선종 발주가 부진했던 게 탱커 선박이고요. 예. 그 이유는 유가가 올라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유가가 좀 오르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석유 수요는 약간 둔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탱커 선박의 발주 수요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예. LNG 선박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1분기에는 거의 발주가 없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발주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LNG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용도가 난방 수요, 전력 발전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은 수요가 발생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선연가스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긴 하지만 LNG 선박의 하루 운임이 지금 5만 불 이하로 내려온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면에서 LNG 선박에 대한 발주 수요도 하반기를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벌크 선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예. BDI 지수는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그 어찌 보면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낮은 가격에 대한 재고를 늘리겠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수요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벌크 선박의 운항 수요는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크 선박의 발주 수요도 상반기에는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예. 컨테이너 선박의 지금 수주가 약간 나오는 모습은 작년도 계약분의 옵션 발주 물량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있었던 계약에 대한 뭐 그런 실질적인 계약이 올해 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무현 트레보트 리서치 대표 그리고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